세르피코는 항상 눈을 가늘게 뜨고 예의 바른 말투와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로 가츠도 인정할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응변에 능하고 치밀한 성격으로 전투 전 상대를 관찰하여 항상 자신이 유리한 곳을 선점해 싸움을 합니다. 예전 가츠와 싸울 땐 해를 등지고 발 디딜 틈 없는 절벽길에서 캐스커를 구해야 하는 가츠에게 심리전을 하여 몰아붙여 가츠가 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수비만 하게끔 한 적도 있었고, 사용하는 걸 딱 한 번 본 자결탄을 능숙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열주의 홀에선 마치 숲처럼 많은 기둥 구조를 이용해 가츠의 검을 속박시키려 했고, 자유롭지 못한 검의 궤도를 노리고 결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작중에서 가츠는 일반 사도를 상대하는 것보다 세르피코를 상대하는 것이 더 까다롭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 그런 세르피코는 가츠와 동료가 된 이후 가츠 다음 최고의 전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끼리 싸움에서 해당되는 것이고, 애초에 엄청난 방어력과 회복력을 가진 사도들에게 세르피코의 빠른 찌르기 공격은 사실상 거의 의미 없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악령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면 사도와의 싸움에선 빛을 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가츠의 괴물 같은 모습에 가려져서 그런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만 봤을 땐 예전 그리피스를 보는 것처럼 세르피코는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실력자입니다. 작중에선 가츠를 도와주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트롤과 오그르, 켈피와 혼자 싸워야 하는 가츠를 도와 자신이 켈피를 맡은 적이 있었고, 가네슈카의 번개 공격도 바람의 힘 실피드로 대신 막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가츠와 조드와의 싸움에서 그의 임기응변으로 설득 아닌 설득을 해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판단력이 빠르다 보니 늘 동료들을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가츠를 잘 보좌해주기에 이젠 그런 세르피코를 가츠가 믿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르피코는 어렸을 적에 불운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고 지내왔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극심한 당뇨병에 걸린 듯 온몸이 말라 비틀어져 등골과 갈비뼈가 드러나서 보일 정도였습니다. 세르피코는 풍요롭다는 성도에서 살았지만 늘어선 탑들과 울리는 종소리 모두 신을 위해 존재했고 신에게 바쳐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칠 것이 없는 자에게는 다소 살기 힘든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세르피코에게 귀족이라고 각인시켰으며 언젠가 아버지가 우리들을 맞이하러 오신다고 하셨고, 그때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귀족의 긍지를 몸에 익히라고 늘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르피코는 자신은 어느 한 귀족의 서자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늘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긍지를 강요했고, 하루하루 힘든 삶 속에서 그 작은 긍지마저 뿌리채 뽑혀나가고 있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세르피코가 어떻게 병상의 어머니와 생활을 성립시키고 있는지 세르피코의 어머니는 궁금하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세르피코는 어린 나이 때부터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고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절망했고 어느 순간부터 표정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르피코에게 복수하기 위해 떼거지로 몰려온 동네 아이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많이 맞아서 움직일 힘조차 없었던 세르피코는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쓰러져 있으면 눈에 파묻힐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도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편하게 영원히 잠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차 소리가 들려왔고 세르피코 앞에 섰습니다. 눈을 떠보니 헌 토끼 인형을 들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세르피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세르피코처럼 모조품이 아닌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한 귀족 파르네제였습니다. 파르네제는 거의 빈사 상태였던 세르피코를 하인을 시켜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왔고, 세르피코가 눈을 떴을 땐 파르네제가 간호 아닌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르네제는 세르피코의 목숨을 구한 건 자신이라고 말하며 이제부터 세르피코가 자신 거라는 걸 맹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때 세르피코는 판단이 불가능했고 얼떨결에 맹세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세르피코는 반디미온 가문에서 하인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반디미온 가문은 엄청난 재력으로 한 나라의 예산을 넘을 정도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명문 중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으로 들어갔지만 그 보수는 꽤나 많았고 어머니를 돌볼 가정부를 고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집을 떠날 때 귀족 사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착실히 일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세르피코는 죄의식을 느꼈지만 그 음울하고 괴물 같은 어머니로부터 해방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택의 모든 이가 종기라도 만지듯 파르네제라는 폭군을 무서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 파르네제는 늘 세르피코에게 상식 밖의 무리한 주문을 했지만 먹을 걸 걱정하고 하루하루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날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면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택의 주인인 페드리코드 반디미온이 세르피코를 따로 불렀고 어머니께 받아 차고 있는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확인한 주인은 자신이 세르피코의 아버지라고 알려줬지만 딱히 그 사실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르피코는
파르네제가 자신의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만은 세르피코를 동요시켰습니다. 파르네제 또한 자신처럼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며 자라났기에 유일하게 함께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파르네제에게 어쩌면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반디미온 가에는 아들이 3명이 있었고 각자의 당주 자리를 놓고 대립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자식인 세르피코는 가문의 이름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의 비밀을 지키는 조건으로 페드리코드 반디미온이 후견인이 되어 귀족의 호칭을 주고 적정한 보상을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세르피코는 아버지에게 어머님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지만 언젠가 만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의 재력과 힘이 있다면 애초에 자신과 어머니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버려진 거에 대해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훌쩍 흘러 파르네제는 아이에서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지만 그녀의 일그러진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도회에서 수많은 귀족들에게 춤을 신청하는 러브콜이 들어와도 파르네제는 늘 거절했고 항상 세르피코와 춤을 추는 모습에 질투가 난 귀족들은 세르피코의 출신 성분에 대해 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파르네제는 늘 귀족들에게 시비를 걸고 결투를 신청했는데 어느 하루는 세르피코를 핀잔하는 귀족의 얼굴에 장갑을 던지고 자신의 부하를 능욕한다는 걸 용납 못한다는 이유로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파르네제 대신 귀족과 결투해야 했던 건 세르피코였습니다. 세르피코는 반디미온 가문의 재력으로 수준 높은 검술을 배운 것도 있지만 애초에 천재라고 할 만큼 재능 자체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일반 귀족들은 그의 상대가 안 될 게 뻔하지만 세르피코는 귀족이라는 프라이드를 잘 알고 있기에 일부러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정도로 항상 끝을 냈고 그걸 본 파르네제에게 그때마다 늘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세르피코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그는 이 도시에서 살아오면서 질릴 정도로 배웠습니다. 늘 복수는 복수를 불렀고 파르네제의 명예를 보호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르네제의 아버지가 오랜만에 저택에 찾아왔고 반디미온 가문을 위해 파르네제를 왕족과 결혼을 시키려 했습니다. 파르네제는 결혼이 싫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르피코는 없어진 파르네제를 찾으러 다녔고 파르네제가 자주 가는 저택 소유의 숲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알몸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르네제는 일그러진 형태라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세르피코에게 주종 관계 이상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르네제는 세르피코에게 안기며 손을 잡고 자신은 이 저택을 나가기 싫고 이곳 말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입맛대로 일그러진 세르피코에게 자신을 데리고 도망쳐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르피코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의 모든 족쇄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기에 파르네제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거절당한 파르네제는 저택에 불을 지르며 미친 척을 했고 저택을 모두 태우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파르네제를 감당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그녀를 수도원으로 보내버렸고 세르피코 또한 주인님의 명령에 의해 보좌 겸 감시역으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던 파르네제는 명문인 반디미온 가문이라는 이유로 법왕청이 추천해 곧장 여성 단장이 전통인 성철 쇠기사단 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사교도 본거지였던 어느 한 요양원을 쳐들어가게 되고 세르피코는 그곳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본래는 보살펴주는 사람을 고용했지만 자신을 못 알아볼 정도로 병세가 약화되어 요양원으로 보냈는데 그 요양원이 사실 사교도의 소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놀란 세르피코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고 그걸 파르네제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사교도 혐의로 잡혔기 때문에 만약 세르피코가 가족이었다는 게 발각되면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파르네제는 증명을 위해 세르피코의 손을 잡고 그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함께 불을 붙였습니다. 세르피코는 그날 이후 자신은 무엇을 태우고 무엇에 해방되고 무엇에서 얽매였었을까라는 질문을 가끔 스스로에게 해보곤 했습니다. 지금까지 덕고였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